안녕하세요. 중근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 5단원, 생식과 유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선 가장 먼저 이번 단원의 기본적인 내용이자 핵심적인 주제인 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세포 분열이 어떤 건지 의미를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의미를 알아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를 배우는지 큰 흐름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의미를 바탕으로 염색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러한 세포 분열은 사실상 염색체의 행동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염색체가 어떤 것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염색체의 특성을 알았다면 이거를 바탕으로 세포 분열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가 어떻게 분열하는지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고요. 그리고 체세포가 아닌 우리의 생식에 관여를 하는 생식세포, 즉 정자와 난자 같은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는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그 과정과 각각의 특징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보고 나서 정자, 난자의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아기라는 온전한 개체가 되기까지의 과정인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좀 더 나아가서 맨델이라는 학자가 발견한 유전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유전의 법칙을 바탕으로 사람의 유전적인 특성과 가계도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생식과 유전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세포 분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독. 자, 여러분 세포 분열 뜻은 정말 간단해요. 말 그대로 세포가 뭐한다? 분열한다는 건데요. 그 뜻을 살펴보면은 다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은 세포가 몇 개다? 여러 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개다. 이거와 반대되는 말은 세포가 한 개인 단세포 생물을 말하겠죠. 세균 같이 세포가 한 개인 거는 단세포 생물이고 두 개 이상 여러 개인 건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다세포 생물에서 세포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면은 세포가 한없이 커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커지면은 어떻게 된다? 두 개의 세포로 나뉘어지는 것, 즉 분열하는 거를 바로 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즉 한 개의 세포가 몇 개? 두 개의 세포로 분열되는 게 바로 세포 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다세포 생물뿐만이 아니라 단세포 생물도 이렇게 세포가 하나 있는데 세포 분열을 통해서 두 개의 세포로 나뉘어져요. 즉 세포 분열이라는 말은 단세포 생물에도 적용이 되는데 다세포 생물이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사람을 중심으로 배울 건데 사람이 다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지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포 분열 결과 어떻게 되냐? 하나의 세포가 일정 크기 이상 커지면은 뭐 한다? 분열을 해요. 자, 한 개의 세포가 두 개로 쪼개졌으니까 당연히 크기는 작아졌겠죠. 그래서 원래 세포 크기만큼 커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분열 후에는 크기가 원래 세포만큼 증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다시 크기가 증가해서 어느 정도 커지면 다시 분열을 하겠죠. 다시 세포 분열을 해요. 세포가 분열을 하면은 쪼개지는 거니까 다시 크기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커져야겠죠. 그래서 다시 커지는 시간을 갖고 또다시 분열하고 이 과정이 계속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장하고 자라고 죽기 전까지 세포 분열은 지금 순간에도 계속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포 분열을 알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물질 교환이라는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물질 교환. 물질 교환은 여러분들 정확히 말하면은 중학교 2학년 우리가 호흡 배울 때 나왔던 말일 텐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뜻이냐? 자, 보시면 세포가 자, 중심이 항상 누구예요? 세포인데 여러분들 세포 역시 작년 2학년 때 배웠는데 혹시 세포가 어떤 건지 기억이 나시나요? 세포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는 우리가 뉴런이 신경계를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였던 것처럼 세포는 어떤 거다? 우리 몸, 생명체를 이루는 생물을 구성하는 어떤 단위?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 단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생물을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인 만큼 그 기능과 모양에 따라서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과 모양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세포가 어떻게 한다? 생명 활동에 필요한 뭐와 뭐를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포 호흡에 대한 개념인데, 우리 세포 호흡도 작년 2학년 동물계 나눴을 때 배웠는데 어떤 건지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여기 세포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화 결과 흡수한 영양소,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흡수한 산소가 만나가지고 뭘 만든다? 이렇게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그 결과 뭐가 발생하냐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이것도 호흡 결과 내보내게 되고, 그리고 요소와 같은 노폐물이 나오는데 이런 노폐물은 배설 결과 오줌으로 방출이 됐어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이다 그래서 세포호흡이라고 했는데요. 이 세포호흡의 과정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게 뭐였어요? 영양소와 산소였죠. 생명활동에 필요한 영양소, 그리고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 방출한 게 뭐예요? 바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었죠. 이 노폐물을 방출하는 이 과정, 즉 세포호흡은 영양소와 산소를 받아들여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이 에너지를 만드는 걸 초점을 맞췄다면은 이 물질교환은 세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물질의 흐름, 물질의 교환을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영양소와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방출하는 것, 즉 어떤 거냐? 영양소와 산소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그 결과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노폐물은 세포 바깥으로 나오죠. 즉 들어가고 나감으로써 교환이 생기죠. 이런 물질들이 세포에서 교환된다 그래서 뭐다? 물질 교환이라고 한다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물질 교환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세포 분열로 돌아가서 이 세포 분열이 대체 그러면 왜 꼭 일어나야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볼 건데요. 자, 여기 볼게요. 두 번째,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왜 하느냐? 아까 봤던 게 어떤 거였어요? 무슨 개념이었어요? 무슨 교환? 네, 맞아요. 바로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는 방금 봤던 이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게 어떤 말인지 아래에 있는 그림에다가 적어 볼게요. 분열하기 전에 세포 큰 게 있고 분열 후에 세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들어가는 물질이고, 이게 결과 나가는 물질이라고 할게요. 네모랑 세모를 표시를 했어요. 가운데 점은 핵이고요. 세포가 분열을 안 해가지고 큰 만큼 두 개의 물질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작기 때문에 하나만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근데 물질 교환을 하려면은 쉽게 말해서 세포 중심으로 가야 물질 교환을 해가지고 이제 생성되는 물질을 내보낼 수가 있는데, 세포가 크면 클수록 가운데에 도달하는 시간이 어떻게 써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도달하기도 힘들고. 근데 세포가 적당히 분할해가지고 크기가 적으면은 가운데로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적기 때문에 그만큼 방출할 수 있는 시간도 빨라지겠죠. 즉 세포가 분할해서 작으면 작아질수록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물질 교환이 더 활발하게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어떤 거냐? 다시 써보면은 단위 부피당 뭐가 증가한다?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적어 볼게요.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증가하여 방금 봤던 뭐가 유리해진다? 물질 교환이 유리해진다. 같은 맥락이죠. 물질 교환이 원활하다, 물질 교환이 유리하다, 같은 거고,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세포가 작으면 작을수록 중심으로 도달하고 나오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를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증가한다는 건데, 이게 어떤 뜻이냐? 여러분들 부피를, 이 표면적이 어떤 거냐면 건널비거든요. 이 건널비를 부피로 나눴을 때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교환이 잘 돼요. 이 뜻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은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일단 탐구 활동을 통해서 어떤 건지 알아보고 키워드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증가해서? 표면적. 어떤 표면적? 부피당 표면적이 증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뭐가 유리해진다? 물질 교환이 유리해진다. 따라서 세포가 뭘 한다? 유리해지기 때문에 바로 세포 분열을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세포 분열을 함으로써 생물이 얻는 게 어떤 건지 의의를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장을 하고 두 번째는 생식을 해요. 생장과 생식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어떤 건지 한번 정의를 해보면은, 생장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체세포를 배웠잖아요. 체세포의 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체세포는 다시 말하면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세포를 말하는데,
이러한 체세포의 수가 증가해서 몸집이 커지는 거. 흔히 우리가 몸집이 커지고 키가 자라는 걸 이제 생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크기가 작은 동물과 크기가 큰 동물을 비교를 했을 때 크기가 큰 동물 같은 경우는 세포의 크기가 큰 게 아니고 세포의 수가 많은 거예요. 실제로 코끼리와 쥐를 비교했을 때 코끼리와 쥐의 세포 자체 한 개의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코끼리가 되게 큰 거냐? 바로 세포의 크기는 비슷하지만 쥐에 비해서 세포의 수가 엄청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포의 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몸집이 커지는 거를 생장이라고 하고요. 생식세포는 아까도 봤지만 체세포를 제외해서 생식에 관여하는 세포를 생식세포라고 하고 우리 흔히 우리 몸의 정자랑 난자를 생식세포라고 해요. 이 생식세포가 결합을 하고 수정해가지고 그 결과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것, 아들, 딸을 만드는 것을 생식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생장과 생식을 하려면은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포 분열의 의의가 생장과 생식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봤던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증가해서 물질 교환이 유리해지는 게 어떤 뜻인지 탐구 활동을 통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탐구 활동이 나와 있는데요. 탐구 활동의 주제는 한천 조각을 이용해서 세포 분열이 왜 필요한가, 과연 물질 교환을 어떻게 도와주느냐를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여기 한천 조각이라는 재료가 나와요. 여러분들 한천 조각은 다소 생소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도토리 묵, 메밀 묵 같이 그런 말캉말캉한 고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한천 용액을 굳히게 되면은 그렇게 말캉말캉한 고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탐구로 넘어가가지고 탐구 내용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목표가 세포의 표면적과 부피에 따른 아까 선생님이 부피당 표면적 말했잖아. 이 내용이고 물질의 이동을 알아보는 실험을 통해서 세포 분열이 왜 필요한지 과연 물질 교환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를 알아볼 건데 과정을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자,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한천 용액을 굳히면은 뭐가 된다? 한천이라는 말캉말캉한 고체가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한천 덩어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순수한 용액을 그대로 굳히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하나를 섞는데 어떤 거냐?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용액을 섞어요. 이것도 여러분 작년에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복습을 해볼게요. 페놀프탈레인은 이제 지시약인데 어떤 거냐? 염기성에 대한 지시약이에요. 즉 페놀프탈레인 그 자체는 원래 색이 없이 무색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색이 없이 무색인데 염기성 용액과 닿으면은 즉 염기성과 반응을 하게 되면 이게 자주색으로 변해요. 책에서는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실제는 좀 자주색에 가깝거든요. 여러분들이 둘 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페놀프탈레인이 지시약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페놀프탈레인이 포함된 한천 덩어리를 작게 자르는데 아직 염기성을 안 만났기 때문에 역시 투명한 색깔이 띈다라고 보시면 되고 1cm, 2cm, 3cm로 잘라서 정육면체 조각을 만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 나, 다 이게 1cm, 2cm, 3cm인 한천 조각을 만든 거고 두 번째로 보면은 1, 2, 3 가나다에 대한 조각을 비커에 넣은 다음에 비눗물을 한천 조각에 다 잠길 정도로 넣는데요. 근데 이 비눗물은 바로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닿자마자 페놀프탈레인이 반응을 해가지고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여기 벌써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색 변화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페놀프탈레인이 들어있는 조각은 비눗물과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은 똑같은 실험을 하기 위해서 비눗물을 붓고 같은 시간 동안 기다려요. 이게 몇 분이냐면 10분이에요. 10분 동안 넣어놓고 나서 이 가나다의 한천 조각을 꺼낸 다음에 겉면을 닦고 나서 네 번째, 가나다의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과연 얼마나 붉은색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비눗물이 한천 조각의 중심으로 많이 들어갔을수록 비눗물과 한천 조각에 포함된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반응을 해가지고 붉은색이 안쪽까지 변했겠죠. 즉, 더 잘 들어갔으면 중심까지 붉어졌을 것이고 잘 못 들어갔으면 겉에만 붉고 안쪽은 원래 색깔인 투명색을 띌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실험 결과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구독. 자, 여기 보면은 아까 가, 나, 다에 해당하는 한천 조각을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1cm, 2cm, 3cm를 한 변으로 하는 정육면체인데요. 자, 실제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냐? 가 같은 경우는 중심까지 다 붉어졌고, 나는 중심까지는 못 갔고 겉에만 이렇게 붉은 색깔로 물들었어요. 그리고 다는 나보다 더 깊이 못 들어갔고 겉에만 이렇게 살짝 붉은색으로 물들었다라는 것을 실험 결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실제 실험을 해도 이런 식으로 가는 중심까지 다 침투가 되고 나는 중심까지는 침투를 못하고 다는 정말 겉면만 이렇게 침투하는 실험 결과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결과를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밑에 걸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표면적은 선생님이 건널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자, 건널비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수학적인 계산 한다고 보면 돼요. 자, 여기 한 변의 넓이가 얼마예요? 1 곱하기 1이죠. 근데 정육면체니까 총 면이 몇 개? 6개죠.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6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6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나볼게요. 나는 한 면에 해당하는 넓이가 얼마예요? 2 곱하기 2니까 4고 총 면이 6개니까 6 곱하면은 6, 4, 24 해가지고 24가 나올 테고, 마지막 다 같은 경우는 한 면의 넓이가 얼마예요? 3이기 때문에 3 곱하기 3하고 면이 6개 따라서 6, 9, 54가 되겠죠. 뭐 당연히 여러분들 제곱 센티미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부피를 볼게요. 부피는 한번 초록 색깔로 써 볼게요. 자, 부피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되죠. 1 곱하기 1 곱하기 1 해가지고 얼마? 1. 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 다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얼마? 27. 뭐 당연히 여러분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어떤 거다? 바로 부피당 표면적의 비예요. 즉 여기 나와 있는 부피를 이용해서 표면적을 나눈 건데, 여러분 1분의 6 하면 얼마예요? 6이고, 8분의 24 얼마예요? 3이고, 27분의 54 얼마예요? 이겠죠. 즉 여러분은 보세요. 한천 조각이 클수록 부피당,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는 더 작다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한천 조각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즉 세포로 말하면은 세포가 분열해서 큰 세포가 아니라 더 작은 세포일수록 부피당 표면적의 비는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비눗물이 침투해가지고 색깔이 변한 거는 어떤 걸 비유한 거냐? 여러분들 무슨 교환? 네, 맞아요. 물질 교환을 비유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세포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산소와 영양소가 더 세포 중심까지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또한 세포의 크기가 작아야 물질 교환 결과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노폐물이 더 잘 배출이 될 수가 있겠죠. 즉 세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가 증가해서 뭐가 원활해진다? 물질 교환이 원활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결과 한번 한 문장으로만 적어 볼게요. 자, 이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단위 부피당 어떤 게 건널비에 해당하는 표면적이 가가 가장 크기 때문에, 따라서 10분이라는 같은 시간이었죠. 같은 시간 동안 한천 조각의 중심까지 어떻게 이 붉은색이 가장 많이 퍼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생물로 말하면은 세포가 분열을 해서 세포의 크기가 작아져야 어떤 게 유리해진다? 물질 교환이 유리해진다. 따라서 세포가 왜 세포 분열을 한다? 물질 교환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식과 유전 첫 번째 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세포 분열의 의미가 어떤 거고, 그리고 물질 교환이 어떤 뜻이며, 세포가 왜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우고 탐구 활동을 정리해본 다음에 세포 분열의 의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세포 분열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 물질 교환과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처음 봐서 어려울 수 있으니까 꼭 복습을 해보도록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시간 잘 마무리하고 다음은 염색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했고 다음은 더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